선생과 함께하는 필국 동아시아사. 네, 오늘은 41차 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능을 앞두고 일주일간 전 학년이 온라인 수업을 들어가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원격 수업을 이렇게 준비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해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또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니까 뭐 여러분들은 좋겠죠. 집에서 뭐 아무 때나 편안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 이거 준비하느라고 정말 죽을 맛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제 그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운동의 단원에서 마지막 부분인 이 국제연대의 노력 이쪽 부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뭐 달라진 거 있죠? 네, 달라진 거 뭐 있어요? 네, 마이크 바꿨습니다. 전에 한번 설명했을 것 같은데 네, 마이크를 하나 장만을 했는데 써먹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못 써먹나 보다, 올해는 끝났나 보다 했더니 일주일간 이렇게 원격 수업 주면서 마이크를 써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네요. 그래서 좀 많이 해먹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이제 한 차씩 이거 올리고요. 다음 주에 이제 두 차씩 올려서 44차씩까지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부디 계획대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방금 얘기했듯이 이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두 번째 중단원에서 소단원 국제연대의 노력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교과서는 150쪽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들 보면은 뭐 한자가 굉장히 많죠. 그래, 한번 크게 써있는 한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좀 되게 쉬운 글자로 써있는데, 네, 역시 우리 제1고 학생들은,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한자 정도는 뭐 쉽게 알 수 있겠죠. 네,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글자죠. 동양평화론. 그 녀석 퀴즈. 누가 쓴 글일까요? 네, 오늘 수업 내용을 학습지를 미리 본 학생이라면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상식이 있는 학생들, 뭐까지 선행지식이 있는 학생들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네, 동양평화론은 안중근 선생이 쓴 글입니다. 그것도 옥중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리순 감옥에 있을 때 옥중에서 저술한 글인데요. 참 명저로 알려져 있죠. 유명한 글인데 아쉽게도 이게 미완성으로 끝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완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굉장히 대단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굉장히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특히나 일본 사람들도 이 글을 보고 거기에 이제 감동을 많이 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 동양평화론의 내용은 이제 뭐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잠깐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이 안중근의 이 동양평화론은 기존에 있었던 그 이토 히로부미의 동양평화와 관련된 그런 사상에 아주 상반적으로 비판하는 이토 히로부미의 동양평화론에 대한 이 반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토 히로부미는 동양평화를 어떻게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요. 우리나라를 이제 침략하는 구실로 사실을 삼았는데, 러시아가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고종을 설득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서양 세력이니까 서양 세력이 아시아로 진출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서양 세력에 대한 저항론으로 동양 평화론을 주장을 하면서 일본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동양의 평화를 우리 일본이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대신 러시아와 전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러일 전쟁의 구실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토 히로부미의 동양평화론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진정한 동양평화라고 하는 것은 한국, 중국, 일본의 이 3국이 일치하고 단결하는 것을 얘기한다 라면서 이제 반박을 했죠. 그래서 3국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서양 세력을 몰아내더라도 몰아내고 군대를 훈련하더라도 훈련하고 뭐 이런 방식을 이제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동양평화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뭐 국가와 민족 간의 이런 전쟁이라든가 분쟁, 이런 원인들을 미리미리 제거하자. 평화가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주장했던 글이 바로 이 동양평화론입니다.
참 좋은 글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시다면 번역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 이 동양평화론 이야기를 왜 했냐면 결국에는 이 동양평화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혼자만의 힘으로 뭔가 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 뭐랄까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면 단지 그냥 나 하나 또는 우리나라만 뭐 우리 아시아만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다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이루어야 할 그런 가치들인데 결국 이 동양평화라고 하는 것도 이 국제 연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울 국제 연대의 노력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동양평화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네, 다 같이 학습목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저항하는 항일 운동의 양상을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국제 연대를 통한 항일의 사례를 말할 수 있다. 세 번째, 반제, 반전에 국제연대에서 추구했던 가치와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학습 목표를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이 국제연대의 노력은 결국 어디에 대한 저항이냐면 반제국주의, 그리고 반전, 그러니까 전쟁에 반대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것이 이제 일본에 사실은 대항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일본의 침략에 대항했던 한국과 중국의 연합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주사변 이후로 한번 보도록 하죠. 1931년에 있었던 만주사변입니다. 그 일본군이 이제 일본 관동군이 만주 지방으로 진출을 해서 이 만주의 꼭두각시 국가, 일명 괴뢰국이라고 하는 그런 뭐 허수아비 국가를 하나 만드는데요. 그게 이제 만주국이에요. 그래서 이 만주국이 이제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여러 가지 연합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만주 지역에서는 이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이 이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조선혁명군, 한국 독립군은 어떤 단체들이냐라고 하냐면 만주 지방에서 활동하던 여러 이제 그 독립군 단체들이 이 통합운동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통합운동을 했다가 이 3부로 통합을 하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결국 실패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두 개로 이제 합쳐지게 돼요. 두 개 정도로. 그래서 국민부하고 그다음에 혁신의회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는데 이 국민부에서 만든 단체가 이 조선혁명당이고요. 그 군대가 조선혁명군입니다. 그리고 이 혁신의회에서 만든 단체가 한국독립당 그리고 한국독립군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중국군하고 연합을 해서 만주 지방에 있던 이 중국군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군에게 저항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동북인민혁명군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한중연합단체예요. 중국 공산당이 좀 이제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 만주국 설립에 이제 반발하면서 생긴 단체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사회주의자들이 모여서 이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단체를 조직을 하고 이들도 역시 무장투쟁을 통해서 일본에 대항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 관내에서는 중국 본토에서는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1932년에 그 윤봉길 선생 의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해서 거기에 감동받은 중국 국민당 정부가 한국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좀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중 연대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 지원하고 그다음에 한중 민족 항일 대동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요. 김구 선생이라든지 조소왕 선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가 되겠습니다. 1931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자, 그러면 1937년에 있었던 중일전쟁 이후에는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시면 먼저 조선의용대라는 단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김원봉이 만든 군대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의열단 활동을 했던 김원봉이 이제 군대를 조직을 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그 중국에서 있었던 그 황포 군관학교라는 곳에 입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졸업을 합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관으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군대를 조직을 하죠. 그래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창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군하고 같이 항일전을 많이 전개를 했어요. 근데 이 조선 의용대는 나중에는 이제 둘로 갈라져서 일부는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 독립동맹의 이 조선 의용군이라고 하는 부대로 편성이 되고 이 김원봉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충칭에 있는 이 한국 광복군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1942년에요. 그래서 조선 의용대는 둘로 나눠져서 조선 의용군, 한국 광복군 이렇게 둘로 나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방금 얘기했던 이제 한국 광복군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 한국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군대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중국 국민당 장제스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이런 지원으로 만들어지게 됐고 이제 정식 군대로 등록을 해요. 그래서 연합군의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합군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같이. 그래서 영국군이랑 같이 정보전을 벌이기도 했고 미국 작전부인 OSS랑 같이 이제 합동작전도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내로 진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로 들어가서 이제 독립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을 했는데 일본이 너무 일찍 항복을 하는 바람에 일본이 너무 일찍 항복했어요. 이 국내 진공 작전 계획된 게 9월 달이었어요. 1945년 9월이었는데 8월 달에 항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국내 진공 작전은 실패로 끝나게 됐죠. 만약 이때 이게 성공했다면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정부를 수립하는데 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역사는 만약이 없으니까요. 아쉬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반제국주의 그리고 반전쟁을 위한 국제연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쟁이 너무 활발하게 진행이 되니까 이 반제국주의, 그다음에 반전쟁 이런 사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서구 열강이 식민지 쟁탈전을 너무 심하게 벌일 뿐더러 일본도 이 제국주의적 침략이 본격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런 좀 뭐랄까 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까지 일본이 영광을 누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비판이라고 할까요?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내부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토쿠 슈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은 일본 내에서 뭐라고 불리냐면 일본 아나키즘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전쟁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아나키즘이 뭐냐 좀 들어봤나요? 아나키즘, 아나키스트 이런 말인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제 무정부주의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정부주의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냐면 국가나 정부는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이런 국가나 정부 같은 이런 단체가 없어도 우리 개인은 모두가 함께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상인데요. 그래서 이 무정부주의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적 무정부주의 이렇게 해서 좀 제국주의를 좀 비판하고 전쟁도 반대하는 이런 인물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었어요. 이 고토쿠 슈스이가 이 러일 전쟁이 일어날 무렵에 일본의 이 군국주의를 비판을 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이런 주장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는 이 아주 화친회라는 단체가 결성이 되는데 매우 글로벌한 단체예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일종의 좀 네임드가 있어요. 좀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한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도쿄에서 결성이 됐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인물들 좀 면면을 좀 살펴보면 이 중국의 이제 류스페이라든지 아니면 인도의 이제 펄한 같은 사람, 그다음에 일본의 아까 봤던 이 고토쿠 슈스이도 여기 포함이 돼 있고, 이 베트남에는 이제 판보이 쪼우 같은 이런 여러 운동가들이 이 아주 화친회에 좀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반전주의, 반전운동 이런 것들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아시아 각 민족이 독립을 해야 되고 또 국제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했던 단체가 아주 화친회입니다. 우리 이제 수업 초반에 얘기했던 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일본에게 한국 침략을 포기하고 한국, 중국, 일본이 상호 협력하자.
이런 걸 이제 주장하는 그런 글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은 앞일을 많이 예견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이러한 사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있어요. 실제로 유럽에 있죠. 이 바로 유럽 연합입니다. 유럽 연합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했었죠. 이것도 역시 동양 평화론도 그하고 좀 비슷한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그 무정부주의자들도 역시 반제국주의, 반전쟁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뭐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이라든가 항일 구국 연맹 같은 이런 단체들을 창설을 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 반전 연대 활동을 했던 개인적으로는 이 박열, 뭐 여러분 잘 알죠? 영화로도 나왔죠. 이재훈 씨가 역할을 했고, 가네코 후미코는 박열의 부인인데 최희서 씨인가요? 예, 그분이 연기를 했었죠. 그래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여기 대표적인 아나키스트 반전 연대 활동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세 다스지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인인데 한국인 이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변호했어요. 나중에는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가 훈장도 받고 그랬습니다. 하세가와 대루라고 하는 사람은 상하이에서 이 전쟁에 반대하는 대일 방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는 달콤한 목소리의 매국노라고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일본인인데도 이 전쟁에 반대하는 방송을 해서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뭐 이런 주장들을 했었죠. 그 일본 병사들이 반전 동맹을 맺기도 했는데 이들은 그 중일 전쟁 때 중국 공산당군에 이제 포로로 잡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국 예난 지방에 있던 이 포로 병사들인데 이들이 이제 그 무선 방송 활동을 통해서 일본군에게 이제 투항할 것 그리고 이제 탈영할 것 이런 것들을 호소하면서 이 전쟁 그만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부부고요.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이 후세 다스지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변호했던 그런 변호사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 국제 연대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나라 또는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로 들어왔던 서양 문물과 관련된 이야기, 서양 문물의 도입 42차 시 내용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했고요. 예, 다음 주에 새로운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